2020년 6월 5일 밤 11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좀 늦게까지 밤에 유산소 운동 한 번 더 한다고 좀 달리기 좀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늦어버렸습니다. 국민에게 입 다물지 않으면 감옥을 보낸다는 민주화 운동권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사설이 있고요. 5.18 조사위원회에 영장 청구권까지 무한 권한 준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민주제도의 국가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은 사실상 지금 어느 순간 위원회라는 조직이 그 삼권 분립을 눌러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역사 공정도 일으키고요, 뭐 진상을 밝힌다고 하면서 간첩도 무죄를 때리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대북 전단 보내는 삐라 보내는 그 대북 풍선 있잖아요. 풍선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이제 한마디 하니까 그거 막는 법을 또 만들겠다고 바로 이제 또 정부에서 반응을 하고, 예전에는 민주화라고 하는, 레닌은 그런 말을 했죠.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고.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라는 말 속에 숨어들어서 행동을 하죠. 근데 예전에는 대학생들 틈에서, 농민들 틈에서, 급기야 이제 화이트 칼라들 틈에서 숨어가지고 공산 활동을 했던 소위 민주화 세력들이 이제는 정권을 탈취해서, 물론 이제 법치라는 외형을 띠는 거죠. 이제는 법이라는 그 외형을 입고 이 나라를 아작을 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참 대단해요. 이렇게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흔들어대는데도 꾸역꾸역 굴러가는 거 보면은 이승만 박정희 체제가 이 땅에 박아버린 이 너무나도 강력한 뿌리라는 게 새삼 다시 감사해집니다만은, 민주평통이라고 하죠. 원래 민주평통도 원래는 평통이라는 말만 있었지 민주라는 말은 안 붙었습니다. 그게 아마 80년대 후반에 제가 붙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민주평통 그 자문단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냥도 안 되지만 어차피 한 선배님이, 저를 잘 봐주시는 선배님이, 야 김 관장 니도 이런 데도 한번 가볼래 하면서 이제 자리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배님의 추천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민망한 그 권고였지만은, 제가 한 하루나 그때 이틀 정도 고민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고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평통의 가장 위에 우두머리가 문재앙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세현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거기 있고, 제가 국가 역적질을 하고 있는 그런 자 밑에서는 제가 손톱만큼 더 발을 담그고 있기가 싫죠. 지금도 역시 국민 노릇 해먹기 참 더러운 시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안 들어가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감투 같은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오늘은 레이건이 사망한 날입니다. 레이건이 사망한 날입니다. 로널드 윌슨 레이건. 로널드 윌슨 레이건. 레이건은 1911년에서부터 2004년 오늘 날짜 6월 5일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소련 공산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소련 공산 제국이 볼셰비키의 1917년 볼셰비키부터 해서 89년도에 이제 망하게 되죠. 한 72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공산국가든 어떤 국가든 국가의 생명력이 70년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론화해서 말하는 분도 있고 하긴 한데, 그 볼셰비키
시키에 시작해서 그 공산제국의 일생과 레이건의 일생이 굉장히 비슷하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역시 공산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이 책은 레이건의 십자군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부제는 그는 어떻게 공산제국을 무너뜨렸냐라고 하는 책이고 저자는 폴 켄고르라고 합니다. 요 책을 보면서는 이제 최근에는 미국의 봉쇄 전략이라고 하는 책이 비교적 최근에 나왔습니다. 홍지수 씨와 강규형 교수님의 번역이고요. 냉전의 전반전이 그 미소 냉전이었다면 후반전은 이제 미중 냉전이다. 지금요. 그렇게 하고 미국의 봉쇄 전략은 지금 또 유효하다 뭐 그런 골자의 책인데 제 기준에서는 솔직히 재미가 좀 없게 써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책도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논문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질려버리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책 내용은 상당히 좋죠. 근데 이 십자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십자군이라는 말을 누가 먼저 썼냐 하면 소련이 먼저 썼습니다. 레이건에 대해서 뭐 십자군 운동이다, 십자군 전사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 썼는데 소련의 그 기관지라고 하는 프라우다 같은 그런 언론 기관에서도 그런 말을 썼고요. 그러니까 소련은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무신론자들이 종교적인 맥락에서 십자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롱하듯이 불러준 용어였고 그런데 실제로는 레이건 본인도 대통령이 되기 전 이미 예전부터 그 말을 계속 써온 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 연설에서도 그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은 우방들의 동참을 이제 호소를 했고요. 지금 미국이 대중국 전략을 쓰면서 보이는 것과 거의 유사하죠. 런던에 가가지고는 레닌주의가 역사의 잿더미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자유를 위한 십자군을 주창했습니다. 그 반지 원정대 같은 그런 거죠. 저도 그 제 블로그에 이 대문 사진에도 그 반지를 끼고 있는 그 사진을 걸어놨습니다만은 그런 레이건이 주창하는 그 십자군이라는 용어는 소련의 무신론자들이 듣기에는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라우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에서는 소위 시체말로 요즘 하는 말로 부들부들거리는 아주 그 전율하게 하는 그런 경멸이자 전율하게 하는 그런 대상으로 되었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레이건이 분단된 독일에서 동독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 같은 그런 견학이었죠. 거기 가가지고 상점에서 동독 시민이 나왔는데 동독 경찰이 AK 소총으로 무장한 동독 경찰이 시민을 불러 세워놓고 가방 보자 하면서 이제 AK 소총으로 이렇게 막 뒤지면서 감시하고 또 검사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그 베를린 장벽 있잖아요. 베를린 장벽에 있는 그 동독의 경비병들이 서쪽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국인 동쪽을 향하면서 자국 국민들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딱 북한이잖아요. 레이건이 그때 당시 그걸 보면서 피가 끓었다라고 그 측근이 전하기도 합니다. 레이건은 얄타 체제의 종식을 주장을 했고 봉쇄와 데탕트는 안 된다. 봉쇄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는 소련 제국을 계속 존속시켜 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의 좌익들이요. 물론 연방제라는 그거는 기본 틀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통일할 필요 없다. 그냥 이대로 가자라고 하는 마치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야 통일하면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만 개고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과 비슷하지만 그건 다른 거예요. 이 남한 좌익들이 갑자기 이 체제로 동결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살짝 돌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연방제라는 포석을 깔아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소련을 봉쇄시키는 것은 오히려 동유럽을 비롯한 소련 제국을 계속 존속시켜 줄 뿐이다. 테이블로 끌어내야 된다. 라는 거였죠. 얄타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얄타 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 있어서는 좀 아픈 것이죠. 예를 들어 그 앞에 가스라테프트, 그 다음에 얄타, 뭐 그 다음에는 에치슨 라인, 그 다음에는 닉슨 독트린 정도. 닉슨 독트린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기를 불러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만, 물론 미국이 대한민국 너희들 괴롭히겠어, 조선을 괴롭히겠어 딱 집어놓고 한 게 아니라 큰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이제 쫙 이제 체스판을 굴리는 중에 한반도의 운명도 거기에 이제 묶여 들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레이건은 얄타 체제는 종식되어야 된다. 테이블로 끌어내야 된다. 제가 트럼프 빨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그 너구리 굴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난 니 좋아해, 니하고 친해라고 하면서 일단 당장 남한 좌익들이 특히 문재인 정권이 대놓고 반미 구도로 나가지는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중매쟁이로서 역할을 계속 하게끔 하는 지금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의 설레발이. 그 트럼프가 작년에 8월에 탄도미사일하고 그 순항미사일 규제 조약인 INF라고 하는 그 중거리 핵 전력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게 이 레이건이 소련은 군비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국민 후생에 들어가야 되는 소비재가 모두 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련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저는 소련을 무너뜨린 것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 그 뭡니까 그 패밀리 레스토랑 맥도날드 모스크바 점의 사진이 저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거기에서 긴 줄을 서 있는 그 소련 그 모스크바 시민들의 모습을 저는 떠오르는데, 강력하게 떠오르는데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성을 쏘아 올리고 첨단 무기를 만들지언정 제대로 된 연필, 제대로 된 손톱깎이 하나를 못 만들어내는 아주 썩어 문드러진, 국민 후생은 썩어 문드러지고 군비만 촥촥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레이건은 그걸 더욱더 부추겨 가지고 소련이 안에서부터 녹아내리도록 그렇게 이제 추구를 해 나가는 것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 그 규제 조약에서 INF라고 하는 곳에서 탈퇴해버린 것도 저는 그런 맥락과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레이건은 공산주의자들과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그거는 적이고 그냥 악일 뿐이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는 양립 불가능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를 파멸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좌익들, 특히 남한의 좌익들이 들었다가는 적폐다, 적폐다, 꼴통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냉전, 호전광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몰아갔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그때 레이건과 똑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뭐 공산당 당부당이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도 있지만은 공산주의자는 호열자다, 콜레라다 말이지. 지금 중국 바이러스 가지고 이렇게 막 난리 법석이지만은 이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것들이다. 저것들은 절대로 타협 불가능하다. 굉장히 전념성이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레이건은 미국인들의 의기소침해 있는 그 모습을 그런 어떤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인들의 꿈, 자신감을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책에서 한 대목을 제가 잠깐 보자면은, 공산주의를 멸망시킨 전략문서 NSC 68이라고 하는 챕터인데요.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른 근거가 여기에 있다. 폴 리츠는 소련의 침략 노선으로부터 방어해야 할 가치를 개인주의와 자유에 두었다. 자유로운 사회는 개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본다. 좌익들은 그렇지 않죠.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좌익들이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좌익이라고 하는 것은 파시즘적 극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 통틀어서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자들은 개인의 자유는 전체의 목적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의 자율과 자중만 있으면 개인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는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다. 이런 자유사상에서 놀라울 정도의 다양성과 깊은 관용 그리고 법치의 전통이 생겨난다. 이것이 자유사회의 통합성과 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활력에 저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보수의 가치는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불러드렸는 이런 것들 다 보수의 가치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폴 리츠는 공산주의는 자유사회의 이런 장점을 악용하여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인간의 비이성적인 측면을 선동해 사회를 파괴하려고 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이다 라고 단정했다. 소련 공산주의의 가치관만큼 우리와 화해가 불가능한 게 없다. 우리를 파괴하려는 집념이 그토록 강한 이념도 없다. 우리 사회의 위험하고 분열적인 성향을 악용하는 데 그토록 유능한 이념도 없다. 인간 본성에 내재된 비이성적인 면을 그토록 기술적으로 강력하게 선동할 수 있는 가치관도 없다. NSC 68은 공산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평화를 기만이라고 단정했다. 평화는 기만입니다.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가 정의한 대로 평화정책이란 것은 자본주의와 싸울 때 쓰는 더 유리한 방식이며 비공산주의 국가를 분열시키고 마비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그렇습니다. 민주라는 탈을 쓰고 평화라는 탈을 쓰고 정의라는 탈을 쓰고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뜻으로 이런 말로 나타나는 게 바로 공산 세력의 악마들입니다. 이때 미국은 레이건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남노당 당수라고 저는 생각하는 문재앙이 있죠.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의탁해야 될까요? 또 제2의 박정희가 나타나야 된다. 이승만이 나타나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 때려잡는 거 한번 보세요. 국민 여론이 삼성 좀 그만 괴롭혀라라고 하는 여론이 득세하면 이 자들은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각성 그리고 연대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원래 연대라는 말은 좌익들이 쓰는 말인데 지금은 우익 진영의 연대가 시급한 시간입니다. 물론 뭐 꼭 연대라는 게 광장에서 팔짱을 낀 그런 연대라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유튜버지만 이런 SNS 상에서라도 같이 뜻을 모으고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은 대한민국 운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은 아니죠. 국가가 아니죠. 그렇지만 미국은 자기의 큰 그림을 위해서 분명히 중국을 건드릴 겁니다. 건드리는데 물론 저는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홍콩 사태도 있지만은 신장 위구르도 있고 중국 문제가 많죠. 중국이 떠안고 있는 내부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고 지금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정보가 들어가는 것을 백정혈통 그리고 백정혈통 한 다리 살짝 빠진 김여정이도 저렇게 발발 떠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인민들 북한 주민들을 무서워한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더욱더
예, 저곳이 쟤들이 아파하는 구석이구나. 아픈 곳을 계속 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증거를 드러냈는데 정보를 더욱더 투입해서 북한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도 나옵니다. 내부에서부터 분열을 일으키도록 해야 된다고요.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무너뜨릴 때 쓰는 전략을 그대로 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부 분열, 선동. 우리는 좋은 선동이죠. 진실의 선동입니다. 가짜 선동을 잠식시킬 진실의 선동.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레이건 같은, 박정희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도구가 많잖아요. 뭐 이런 영상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 우리끼리라는 표현을 써버렸네요. 그런 어떤 연대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건 사망 날짜인 6월 5일에 맞추어 가지고요, 이 책을 한번 다시 꺼내 가지고 정리를 했고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남겨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금요일 밤 그리고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